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요즘 태블릿 조작이 공론화가 되면서 뜨거운 그냥 핫한 감자가 돼버렸습니다. 태블릿 조작 과정에서 무수한 검사들이 공모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한 검사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당연히 실명과 면상은 서비스로 공개를 해드려야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제2 태블릿 조작, 즉 장시호 태블릿 관련 내용인데요. 김영철이는 검사입니다. 이자는 대포폰 업체 사장을 협박해서 위증 교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검사죠. 김영철 부장검사는 2017년 초 특검 수사 제4팀 소속 검사로서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의 개통 경위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인물이에요. 김영철 부장검사는 당시 모 대포폰 업체 주인으로부터 최소원 씨가 회계비서 안모 씨와 함께 태블릿을 직접 개통하러 왔다라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받아내고 이 자필 진술서 내용을 특검 수사 결과에 태블릿 개통 경위로 그대로 공식화하는데 일조했던 인물이에요. 문제는 최소원 씨와 안모 비서는 이 업체를 방문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필 진술서도 있습니다. 곧 공개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점은요. 특검의 수사 결과를 보시면 대포폰 업체 업주인 김모 씨의 자필 진술서 하나에만 의존했다는 건데요. 문제는 특검이 이 자필 진술서 내용에 대해 아무런 객관적 검증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개통 경위와 관련해서 세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림에도 불구하고 김영철 부장검사는 당시에 대질 등 별도의 수사조차도 없이 오직 대포폰 업체 김모 씨의 자필 진술서만을 그대로 인용해서 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는데 스모킹건으로 쓰여졌던 제2 최순실 태블릿 개통 경위를 정리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최소원 씨의 비서인 안모 씨의 자필 진술 내용입니다. 최소원 씨와 같이 해당 대포폰 업체를 방문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철 검사는 최소원 씨나 안모 비서에게는 관련 일체 질의도 대질도 없이 개통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또 김영철 부장검사는 대포폰 업체를 상대로 단순 협조 요청도 아닌 압수수색까지 동원한 수사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어떤 확실한 물증도 뒷받침도 없이 일방적인 진술만 듣고 대포폰 업체 수사 결론을 냈다라는 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대포폰 업체라면 정상적인 업체는 아니죠. 그런 업체를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위증 교사를 했다면 얼마든지 허위 진술을 할 수도 있고 그 진술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포폰 업체 업주인 김모 씨는 고객들에게 여러 대의 대포폰을 개통해주면서 장기간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너 이런 거 있지? 너 이거 봐줄 테니까 여기다 이렇게 작성해. 내가 불러주는 대로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한마디로 자필 진술서 내용 그 자체로도 김모 씨의 상습적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법 위반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김모 씨는 특검이 원하는 내용으로 최소원 관련 허위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해줬을 동기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게 대포폰 업체 대표의 자필 진술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김영철 검사가 작성한 수사과정 확인서입니다. 특검 압수수색과 대포폰 업체 측 진술이 나온 시점도 보시면요. 2017년 2월 1일로 이도 역시 석연치 않은 시점입니다. 특검이 장시호만의 진술로만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소유주, 사용자를 일방적으로 결론 내리고 이를 발표한 지도 근 한 달이 지난 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1 태블릿 조작은 김한수 전 행정관과 최태원 회장의 SK 태블릿 신규 계약서 위조건이고요. 제2 태블릿 조작은 최소원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특검에 제출한 장시호 태블릿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시호 태블릿이고요. 이 태블릿은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협회에서 이미징 파일을 포렌식한 결과 조작들이 복원이 됐고요. 포렌식 감정 결과에 따르면
태블릿 개통일자 2015년 10월 12일은 진짜 개통일자가 아니라 유심을 재활용해서 명의자를 변경하고 요금제를 변경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신규 개통한 게 아니라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유심 있죠.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 안에 유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요 안에 들어있는 그냥 그 유심을 재활용해서 명의자를 명의 변경을 하고 요금제를 변경한 날이 10월 12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요금제 변경 같은 업무는요, 이동통신사의 직영점, 직영대리점이나 지점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검찰이 주장한 최소원이 대리점에 방문해서 뭐 직접 개통을 했고 뭐 이런 하는데 거짓말이라는 거고요. 대포폰 업체에서 뭔 너무 요금제를 변경해 줍니까? 일반 대리점에서도 못하는 것을 실제로 땡땡 무선이라는 대포폰 업체는요, 정식 대리점이 아닌 일반 휴대폰 판매점이라고 설명을 했고, 해당 대포폰 업체에서 태블릿 개통 자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김영철 부장검사는 대포폰 업체 대표인 김모 씨의 자필 진술서 내용을 아무런 검증도 없이 승인을 해서 이를 특검 수사 결과로 공식화시키면서 국민들을 싹 다 속였던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요, 제2 최순실 태블릿은 기기 자체가 특검에 의한 증거 인멸 흔적이 가득한 날쭉 통으로 그냥 장시호가 우리 이모 거요 줬잖아요. 이거 뭐 아무런 검증도 안 했어. 뭐 핸드폰을 압수했는데 뭐 L자 핸드폰 압수한 적도 없고요. 그냥 통으로 갖고 와서 통으로 국민들 속인 겁니다. 기자들을 속이고. 그래서 정정 보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이런 증거 인멸은요, 제2 최순실 태블릿이 진짜 최소원의 것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실사용자 문제를 비롯해서 입수 경위 문제, 사용 기간 문제, 그리고 김영철 검사가 담당한 개통 경위 문제까지 관련 특검 수사 결과 전체가 총체적 난구, 총체적 조작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왜 ADB라는 범죄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특검에도 사용합니까? 포렌식에 다 나와 있어요. 특검이 증거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사용한 흔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네들이 조작한 걸 은폐하기 위해서 지워버리는 거야. 날려버리는 거야. 근데 그냥 날리게 되면 포렌식으로 다 복원이 돼. 그런데 ADB라는 범죄자들이 쓰는 그런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특검에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 나왔어요. 포렌식에서. 그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구동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검찰 조직이라는 건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포렌식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도 입이 있으면 한번 말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태블릿 조작에 가담했던 김영철 부장검사가 현재 뭐하고 자빠졌느냐? 뭐가 됐던 돈봉투 의혹 자기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뭐가 됐던지 간에 어쨌든 객관적인 사실, 현재 태블릿은 조작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송영길이에 대한 수사를 김영철 부장검사가 맡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식이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소중한 댓글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